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가습기 그 세균 문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 써야 되냐 정수기물 써야 되냐,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집에서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가 딱 굳이 하나 꼽자면 를 쓰는 집들이 있어서 정말 놀랐는데, 시신경이 치명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캐놀라유거든요. 여기 아마 유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뭐 식용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 잘못 건 없는데, 요새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식용유 종류도. 네. 뭐 까놀라에 뭐 아보카도유 뭐 네.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 자체를 제가 오로지 화학 전문가로서 봤을 때 지지고 가열하죠. 볶고, 그렇죠. 지지고 볶고 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든 쓰게 되면 불판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순식간 올라가 버려요. 그렇겠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거 놓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막.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세한 그런 유증기가 입자 형태로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후드 트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나도 맛있어. 근데 후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물론 후드가 성능이 다 다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 다 들이마셔요. 결론부터. 그래서 후드압이 많아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그 볶는 요리 많이 하는 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후드압 많이 생겨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 예. 초중고 급식 종사자분들의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아. 32%. 그 연령대 때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만큼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게 요리하는 사람한테 최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봐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안 아니 좋아하겠냐. 나 기름 저기 후라이팬에 생선 많이 굽잖아. 덮으라 그러잖아 내가.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이제 정 저는 그만 집에서 항상 식사를 하지 맙시다. 예, 항상 얘기하는 게 후드 돌리고 가스레인지 불 켜라는 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후드가 딱 해서 돌아서 맞아요. 공기가 그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 그래도- 다음에 이걸 켜야 이게 이제 그 유증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최소화될 텐데. 이미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늘 족보였었어요. 그렇죠. 족보였어요. 족보인데.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네. 삼겹살 굽는 거 집에서 하지 마라. 꼭 먹고 싶으면 이거 잘 돼 있는 집 가서 한번 구워 먹고 오면 된다. 아니면 삶아 드시거나, 그죠? 네, 삶아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고기 먹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실험을 해보면 후드 가지고는 소용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렇죠. 반대 2개 이상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뭐 만약에 굽는 일이 있으면 이 요리가 있으면 맞바람. 옆에 하나 창문 있잖아요. 그 열어서 별로 안 떨어져요, 농도가. 저희가 실험을 지금 해보니까 공기질을 측정해봤거든요. 반대 2개 이상 여셔야 순환이 잘 되면서 유해 물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동안은 무조건 2개 열라고. 벤틸레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 네, 주택으로 이사 가야겠다. 주택이 아니, 바로 주택이 잘 없어서 이제 통하잖아. 우리는 인공 벤틸레이터 이제 아.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니까 창문이 그래서- 없죠. 아, 네. 없어요. 그래서 벤틸레이터면 꽤 꽤 게 되네. 들어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후드 2개 틀고 그다음에 이거 벤틸레이터 좋아. 틀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시끄럽대. 저 시끄러운 게 하셔야 너무 돼요. 시끄러워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는 또 별도의 공기청정기 하나 뒀어요. 아우, 가까이서 네. 항상 쓰라고. 네. 시끄럽대. 완전히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는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틀어가지고 난 죽겠어 진짜. 근데 전 그 소리를 너무 싫어해 또 검적으로. 그래서 그러시구나. 자꾸 끄게 되니까 건강엔 자기가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실제 아까 유증기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일부고요. 요리 그 고온에 볶다 보면 이런 사실 음식이 정말 저희 화학한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뭘 복잡하다면 반도체 배터리가 오히려 더 단순해. 그쵸, 음식보다. 그건, 맞아요. 오히려 더 훨씬 단순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식들의 종류가 화학적으로 보면 몇백 개씩 되거든요. 기본. 기본 몇백 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200도 이상 고온에 노출시키면 분해 생성물들도 또 생겨요. 별도의 분해 생. 그게 소위 말하는 초미세 입자,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100나노 이하의 입자들이 엄청나게 뿜어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틀면 막 불을 뿜잖아요.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다 폐로 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주방에 오래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벤틸레이터가 완벽하게 작동 안 되면 옛날에 우리 저기 가마솥 끌고 밖에서 요리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네. 요즘 이제 아파트 공간에서 요리를 맞아요. 많이 하는 거는 네. 그 요리하는 분들에게는 폐나 인후 쪽은 나쁘겠죠. 맞습니다. 실례지만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시나요? 전기 아니 전기. 전기 쓰시잖아요. 예.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아, 네, 하자라고 맞아요. 하는 거고. 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이 추진됐었습니다. 아 질소화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잘 CO2. 잤어요. 그러니까 켜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나와요. 그냥. 예, 무조건 화학 반응 통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일산화탄소도 미량이지만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꼭 열을 가해서 뭐 생선을 굽는다든가 열을 가열하는 그 기름을 가열하는 음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기름은 안 되고 그래서 아보카도유를 써라 해서 아보카도유를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발연점이잖아요. 예, 발연점. 예, 예, 그래서 예. 뭐 발연 기화되는 거.
연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나오는 거. 온도가 이제 발현점인데요. 연기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온도가 발현점이에요.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 전에도 분해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 전 사실 200도 전후에서 이미 아마 뭐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의 노파도요 200도 전후에서 분해 생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나와요. 그거를 다 들이마시는 거고 요리하는 사람 들이마시는 거고 실제 또 분해 생성물이 좀 안 생길 수 없고 산화되는 것도 많고 사실 그래서 항상 저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게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최소한 정갈한 음식이 가장 좋다라는 게 화학한 입장에서는 정답인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집에서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가 딱 굳이 하나 꼽자면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도 가정에서 고체 연료를 쓰는 집들이 있어서 정말 놀랐는데 식당에서 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또 중국집 가면 해주는데. 그렇죠. 차 식지 말라고. 아니 집에 많아요. 가도 그렇게 차 올려갖고 주전자 오. 멋있게 해서 놔주면 왠지 격조 있고 대우받고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아.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고체 연료가. 그렇군요. 근데 집에서 쓰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또 식당에서도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게 일단 메탄올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메탄올, 에탄올 말고 메탄올인데요. 그거 독성 있잖아. 그죠. 한 7ml 정도를 제가 만약에 원샷 하잖아요. 그럼 저는 실명합니다. 30분 안에 영구 실명합니다. 심지어 그 증기 상태로 들이마셔도 시신경에 치명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극물 크다는 메탄올이 지금도 어디 쓰이냐면 생활 속에서 고체 연료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고체 연료에 검색해 보시면 메탄올을 쓰는 게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딱 불 켜잖아요. 그러면 타기 전에 휘발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도 좀 놀랐는데 제가 어떤 장비를 주고 어떤 기자분이 전골집 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공기질을. 그것도 카운터에서. 그 앞에다 측정한 게 아니라 카운터면 좀 음식 거기서 고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카운터에서 찍었는데 높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골집에서 하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가스레인지 쓰기 싫고 숯불 쓰기 싫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좀 편하고. 그걸 딱 켜놓고 하니까 공기 중에 메탄올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몰래 그 일하는 분한테 인터뷰를 땄어요. 혹시 눈 좀 침침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침침하죠. 근데 그러려니 해요 하는 거 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실내에서 쓰는 것도 현재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적어도 실내에서만큼 야외에 쓰는 거는 저는 인정. 근데 실내에서는 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탄올 고체 연료만 허용하게끔. 근데 메탄올 고체 연료 써도 불법이 아니고 오늘 검색해 보시면 주요 성분 한번 보세요. 고체 연료 치신 다음에 성분 보면 메탄올 적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메탄올과 에탄올의 차이는 에탄올은 우리가 먹는 술. 기능은 같은데 가격의 차이만 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차이 나요. 거기 독성 차이가 2배 이상 나지. 2배 이상 납니다. 심하면 3배 이상 납니다. 아 나는 이게 밑에 그냥 양초 같은 걸로 켜놓은 그게 파라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파라핀 정도 양초선 그렇게까지 불 세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가습기의 그 세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 가습기를 그냥 쓰면 이제 내가 씻는 거에는 소독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거기에서 유해균들, 그러니까 뭐 곰팡이든 박테리아든, 왜냐면 사람이 살기 좋으면 저기 미생물도 살기 좋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씻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은? 네,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 써야 되냐, 정수기물 써야 되냐.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수돗물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확실히 미생물 번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 그러니까 세척된 상태 수돗물 부으면 활동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그 트는 동안은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네.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 네. 왜냐면 그 안에 미세한 잔류형 염소 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럼 그게 초음파로 뿜어져 나오면 그 염소 성분을 호흡기로 그리 들이마시는 건데 이게 괜찮냐? 이제 이런 논란이 또 그거 있는 거고. 논란이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정수기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수기물 넣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염소 성분이 없으니까 미생 번식이 또 많고. 이제 그런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끼리 사실 이게 좀 갈려요. 그러니까 수돗물 써야 되냐, 정수물 써야 되냐도 일단 첫 번째 갈리고요. 근데 그러면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가열식 가습기가 좀 더 나은 선택인데. 화상 많이 봐요. 근데 그렇죠. 그다음에 초음파 가습기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세척,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자주 씻는 수밖에 없다. 그밖에 없어요. 네. 자주 씻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가습기 아랫부분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 있어서 잘 안 닦여요. 네. 씻기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조언을 드리면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바로 앞에다 두고 막 코로 들이마실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저는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바로 직접 뭐 수돗물에 하면 염소 성분 그대로 다 들이마시는 거고 지속적으로 뭐 소량이야 상관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들이마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정수물이라면 혹시 미생물 번식이 돼 있다면 그걸 그대로 초음파시면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수돗물이 더 낫다고 봐야 되네. 그 전문가끼리 아니지. 이게 좀 갈려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을 하고 그때 저기 잘 씻어서 세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낫지.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씻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그 거실에서 또 많이 쓰는 게 그 공기청정기 늘 틀어놓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뭐 사선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먼지가 확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공기가 이렇게 정화가 되는데 걔는 믿을만한가요? 일단 필터는 결론도 말씀드리면 교체는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필터가 여러 단계로 탁탁탁 있어요. 뭐 헤파 필터니 뭐 여러 가지 단계 있는데 활성탄 필터 뭐 쫙 있는데 시간 지나면 역시 너무 오래 쓰시면 이 조직이 미세하게나마 좀 조직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도 이렇게 막 같이 접착돼 있다 보니까 자칫 거기서 막 미생물들 번식이 많이 된 상태에서 가동시키면 자칫 또 많은 게 안 좋은 게 공기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는 잘 하셔야 돼요. 교체 안 했죠? 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되게 신경 안 쓰셔도 정말 됩니다. 13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우리 병원이 실평수가 한 25평쯤 되는데요. 네. 공기청정기가 한 10대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한 10대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실평- 엄청 진짜요? 많아요. 실평수가 25평인데 네, 맞아요. 방마다 다 놓고 대단하시네. 막, 아니 왜냐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적어도 어떤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병원으로 갈 수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와. 그 코로나 유행할 때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왜 약학 네, 조사할 조사 때 때. 여기서 걸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하는 과정 중에. 아, 근데 관리가 그래서 천천하시네. 공기청정기 값을 정말 아낌없이 투자한 보람을 그때 느꼈어요. 네. 그다음에 헹굼을 할 때 요즘 또 이게 섬유 유연제에서 네. 향이 나는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 왠지 찝찝해. 하여튼 향이 좋긴 한데, 아니 그 느낌에 네.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네. 딱 빨래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탁탁해서 햇볕에 말린 거는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네. 저 냄새 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섬유 유연제 넣는 게 나아요, 말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 자체의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피부과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가끔 피부 트러블 호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칫 일부 섬유유연제 성분이 좀 잔류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직접 피부에 닿았을 경우 좀 예민한 분들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 그런 것들은 보고된 바가 그건 있어요. 알러지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도 특수한 있고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그 자체는 다 허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향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품 구매할 때 향이 너무 진한 거는 안 써요. 그 이유가 성분은 허용된 성분인데 근데 이게 지나치게 회사마다 너무 과량 쓰는 데들이 있어요. 아 향을. 향료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그렇게 헹구면 다 해도 당에 잔류하니까 그 향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향이 좋아서 이제 넣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라벤더라든지 뭐 이런 네, 향이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라벤더는 천연물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근데 그 향 외에도 여러 가지 첨가하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라벤더 향이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막 섞어서 써요. 사실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 과량이 흡입했을 때 현재는 과량 흡입하는 것 자체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제가 있어요. 냄새 아, 나는 네. 목욕탕에 네. 네. 꽂아가지고 많이 쓰죠.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쓰죠. 그래서 작년이죠. 2025년에 충격적인 논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2025년. 5년에 25년에 사람들이 생활화학용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인지기능 저하 현상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다. 그래서 그럼 이제 독서 환경론자나 이런 그러니까 독서학자들은 혹시 생활서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는 건 혹시 없을까라고 이제 관계성 찾아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뭐,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네, 맞아. 한번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 조사를 한 거야. 해가지고 생활학 제품 8개를 일단 관련성을 받고 8개 중에 3개가 관련이 있게 나온 거예요. 실제 3개의 제품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뭐예요? 논문이 나온 거예요. 빨리 얘기해서 1번. 하나가 구강청결제, 가글링 하는 네, 거? 구강청결제. 두 번째가 손소독제, 세 번째가 그 방향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린 그럼 3가지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화학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조사했던 8개 같이 제가 봤어요. 봤더니 사용 빈도수가 제일 많은 제품이었어요. 그 3가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5개도 제가 독성 비슷했는데 이게 사람이 제일 노출된 게 이 3가지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찾아봤어요. 이 3가지는 왜 문제가 됐을까? 만약 관련이 있다 정말 좀 더 연구가 돼야겠지만 왜 관련이 있을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살생 물질,
셋 다 살색 물질들이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살색 물질. 그렇죠. 제품의 고정 논리 위해서. 그다음에 뭐였죠? 그 방향제, 손소독제 뭐 이런 거 봤어요. 손소독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색 물질, 그러니까 어떤 거에 살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제품들이 과량 많이 흡입다든지 뭐 입에서 들어갔든지. 제가 왜 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이런 살충제 성분과의 인지기능 저하 관련된 논문은 연구는 많이 됐어요. 그전에는 많았어요. 심지어 영국이든 한국에서도 일단 농촌 지역 분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농약 쓰시고 농약 살충제 많이 뿌리잖아요.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그걸 많이 쓴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떨어진다는 건 영국이랑 한국에서 동시에 똑같이 밝혔어요. 이미 나온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살색물질 성분에 과하게 노출되는 거는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방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만 너무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놔두던데. 근데 저기 두는 데가 이제 목욕탕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 밀폐된 데잖아. 네, 그러니까 저도 쓰지 마시라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환기해서 쓰시라라고 이제 권하는 편이죠. 많이 쓰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겨울이라 우리 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면 굳이 환기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사실 저는요 무조건 정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험 결과를 보고 충격받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그건 필수고요. 요리할 때 여는 것도 필수.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제일 놀랐던 결과가 뭐냐면 일반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인테리어 한 적이 없어요. 한 10년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고 15년, 20년 됐나? 근데 일반 침실에서 이제 저희가 특수 장비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공기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나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 포르말데히드 같은 또는 그 외 희화수 유해물 농도가 물론 미량이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요. 삐삐삐삐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수많은 제품들이 시간 지나면 서서히 빠져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접착 성분이든 페인트든 여러 가지 성분에서 휘발수 염분이 서서히 빠져나오니까 시간 지나면 집안의 공기질은 나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을 환기를 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환기하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환기를 한번 하시고 하고 그렇죠. 청정기 돌리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땐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내가 하고 있는 게 그건 그 시끄러워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러길래 내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게 거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를 가정에서 좀 이렇게 그 도시 생활 하시는 데서는 필수품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다못해 자는 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